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게 고민이세요? 주변에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시선과 안타까운 눈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이 생각만 해도 두렵고 말라서 창피하고 가지 않게 되죠. 그럼에도 집에서 유튜브로 살찌는 법, 벌크업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 대다수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살 건가요?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변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실천 중인 몇 가지 방법을 우리 약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마른 체형이 살이 안 찌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신진대사량과 원활하지 못한 소화력 때문이죠.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금세 소모되고 먹어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이 몸뚱아리,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짜 벌크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튜브나 책에서는 높은 신진대사량은 무작정 많이 먹어서 극복하고 약한 소화력은 빡센 운동으로 해결하라고 조언하지만 잠깐만요. 그런데 이 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높은 신진대사 때문에 영양소 섭취를 높이는 건 좋지만 원래부터 소화력이 약해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소화력 때문에 고강도 운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실천하면 칼로리 소모량은 더 커지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알려주는 말만 따라하다 보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살을 찌울 수 없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거예요. 먼저 소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 강도 이상의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단계에서는 먹는 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식욕이 없어도 안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할 에너지만 충분히 있으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일정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높은 신진대사 때문에 에너지가 몸에 쌓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다고 물이 찰까요? 아니죠.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많은 양의 물을 넣으면 차긴 차겠지만 그럼에도 순간 멈추면 바로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빠진 구멍을 메꾸는 것이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물이 새지 않도록 잠시 독을 비워놓고 건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일정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몸은 열량 축적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 밑 빠진 부분을 메꾸면서 에너지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차차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생기죠. 어떤 운동이 적합한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과 학생들은 헬스장에 가는 시간, 돈, 자신감이 부족하니 여기서는 여러분도 그렇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매일 조깅을 추천합니다. 매일 2km 정도씩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집 근처를 뛰면 좋아요. 골목이든 공원이든 운동장이든 어디든 가능한 곳에서 뛰세요. 뛰기가 힘들다면 걸어도 괜찮아요. 대신 조금 빠르게 걷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호흡이 여유로워질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조금씩 뛰어보는 것도 좋아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시죠? 많은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피하라고 들었는데 뛰는 것은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 말을 아주 굳건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질까봐 뛰지 않으려고 했고 숨이 가쁘게 차는 활동은 되도록 피하곤 했죠.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이렇게 선을 딱 그어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한 무산소 운동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숨을 안 쉬고 운동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걸까요? 유산소와 무산소의 구분은 산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냐 아니냐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숨이 차지 않는 가능한 수준의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반대로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근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을까요? 단지 앉아서 숨쉬기 운동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웃기는 소리에 불과하죠. 애초에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매일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 열량 소비를 늘릴 거예요. 참 걱정하지 마세요. 살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우리 몸에는 충분한 체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요. 일정 기간 달리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처음엔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다라는 느낌이 들고 어느샌가 우리 몸은 천천히 밸런스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천히 영양소 섭취를 늘릴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소화력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몸의 근력을 발달시킬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거든요. 바로 달리기와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축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근력 운동을 병행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운동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맨몸 운동만으로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이전에 제가 소개한 시리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체와 엉덩이를 발달시키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 매일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앞으로 소개될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과한 영양소 섭취!
우리 몸이 먹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독에 마구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식단 때문에 가장 걱정이 많으시죠? TV, 책, 유튜브, SNS에서 모두 식단에 대해 강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꼭 복잡한 식단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조각 같은 몸을 만들고자 하는 보디빌더가 아니에요. 사실상 마른 체형에서 살이 좀 찌길 원할 뿐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니까요. 건강하게 몸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드릴게요. 식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세요. 나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양과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과하게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먹는 양이 잘 안 는다면 운동을 조금 더 늘려보세요.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나 빨리 목표치에 도달하느냐라는 차이일 뿐이에요. 지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꾸준히만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이 찔 거라고 장담하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뛰어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